네, 여기까지 우리 플로우 OKR, 실제 이제 우리 OKR을 달성하는 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플로우 OKR을 사용하는 기업들에서 굉장히 자주 주시는 질문들 중에 베스트 3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와 OKR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OKR 한 개당 프로젝트를 한 개 운영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OKR당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라서 이제 첫 번째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OKR에 지금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OKR을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경우 또는 이제 플로우 이미 OKR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게 이제 쉬워졌다 하시는 경우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OKR을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라면은 OKR 또는 KR당 프로젝트를 한 개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OKR이 익숙해져서 플로우에 이제 적용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연동하고 업무 가져오는 게 익숙해졌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업무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프로젝트를 한 개 OKR에 연결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OKR 시작 단계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OKR 한 개당 네, 따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미 프로젝트를 따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OKR 하나 추진하는 프로젝트 공간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저희 플로우에서는 리텐션이라는 네, 프로젝트를 새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저희는 플로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획팀, 마케팅팀, 저희 CX팀, 뭐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리텐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듦으로써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새로 업무로 등록하고 하위 업무로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실제 진행하는 업무는 네, 다른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지만 그 결과물이나 네, 진행 과정을 그 새로 만든 네, 그 추진하는 공간에 네, 그 업무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OKR의 프로젝트 업무들을 가져오기가 쉽고 주간 리포트에 네, 기록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OKR에 진행하기에 아직 어색한 분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네, 프로젝트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의 주제 안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데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OKR에 이제 익숙해졌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 부분들 새로 추진하는 공간 없이 그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의 역할을 그냥 OKR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고객의 소리, 리텐션 높이기, 신규 상품 개발이라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그거를 관련 프로젝트로 연결을 해서 그 추진하는 업무들을 모아보는 역할로 이 OKR 주간 리포트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행한 업무들을 이제 끌어올 때 여기서 이제 가져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좀 익숙해졌을 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시작 단계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OKR은 누가 생성해야 하고 주간 리포트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OKR은 목표 관련된 거니까 리더가 작성하면 될 것 같고 주간 리포트는 보고 같으니까 실무진들이 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일까요? 네, 아니죠. 일단은 OKR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OKR은 네,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OKR에 대한 방향성은 물론 리더분들이 먼저 잡아주실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실제 확정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 실무진분들, 팀원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런 OKR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OKR 우리가 정해진 기간, 그 12주 동안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제 12주 프로세스 정리할 때 저희 CX의 경험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네, 굉장히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OKR로 잡음으로써 그
이제 12주 동안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 부분처럼 꼭 실현 가능한 OKR을 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우리 OKR, 플로우 OKR 또는 각자만의 템플릿에 적용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것을 등록하면서 실제로 그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간 리포트는 누가 작성을 해야 될까요? OKR은 이제 같이 짰으니까 주간 리포트는 이제 돌아가면서 작성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모여서 미팅을 통해서 회고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최대한 같이 모두가 모여서 네, 한 주를 회고하고 또 다음 주를 계획하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지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주간 리포트,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같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절대 모일 시간이 없다. 어렵다, 너무 바쁘다 하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각자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괜찮으나 그 순서는 팀원부터 리더로 가주셔야 된다. 바텀업으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조금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 내가 먼저 쓸 테니까 다른 분들 참고해서 작성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리더의 의견이 곧 팀원의 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리더와 실무진이 OKR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리더랑 실무진이랑 함께 지켜야 되는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실현 가능한 OKR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OKR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주간 리포트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바로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CX 그 OKR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좀 있어 보이는 OKR을 만들면서 저희랑 좀 동떨어진 OKR을 만들었었는데요. 굉장히 멋져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저희 업무를 OKR과 동떨어져서 따로 진행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드러낼 때도 저희 업무를 목표와 연관지어서 성과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것처럼 실현 가능한 OKR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12주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서 함께 이 의견을 취합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리더와 실무진 분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일상 피드백입니다. 리더분들은 내가 요청한 업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업무는 없는지, 내가 피드백을 요청받았는데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플로우에서 전체 업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네, 거기서 필터링을 통해서 요청한 업무뿐만 아니라 상태에서 피드백만 한번 지정을 해서 나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업무들은 없는지 확인해서 있다면은 빠르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해서 요청이나 완료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상사분들께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또는 이전에 실무를 많이 진행했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업무를 요청받아서 열심히 업무를 한 다음에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요청했는데 리더의 피드백이 깜깜무소식이라면 그 리더분의 업무 요청 사항은 조금 천천히 확인하게 되거나 지연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은 우리 피드백을 요청받았다면 그 부분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시고 업무의 피드백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의 빠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더 나은 그리고 더 질 높은 업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무진 분들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까요? 바로 일상, 평상시에 기록과 누적을 열심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OKR 적용 방법에 있어서 한 주간 과제를 수행할 때 투명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실무진 분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OKR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피드백하고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고 또 우리가 서로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 자료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 우리의 OKR 성공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기록은 이제 OKR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개인의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근거 자료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회사 차원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이 비대면 바우처 이제 사업은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냥 기록에 힘쓰지 않고 그때그때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더 나은 업무는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기록을 했던 아쉬웠던 점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뭐 자동화 프로세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운영 방향을 조금 더 개선한다든지 뭐 홍보 자료를 조금 더 디벨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더 나은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진 분들의 평상시 기록과 누적은 OKR 성공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성과평가 근거 자료, 그리고 더 나은 업무를 위한 우리 회사의 자산임을 인지해 주시고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더분들이 먼저 기록과 이 과정을 남기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 보여주시는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플로우 OKR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플로우로 프로젝트별 업무 관리뿐만 아니라 OKR까지 같이 적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를 사용하게 된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소통하던 것들을 플로우로 옮겨오게 되면서 기존에 수많은 업무 속에서 관리하기 어려웠던 우선순위와 마감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업무 계획을 하고 이 부분을 조직화하는 것이 습관화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기존에는 개인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록들을 조직에 공유함으로써 개인별로 산재되어 있던 그런 경험치들을 조직에 공유하고 이것이 기업의 자산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꾸준히 잘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일이죠. 네. 목적과 또는 이것을 플로우를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메인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기록과 업무가 산재되는 일이 종종 꽤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OKR까지 같이 사용하게 될 때는 일단 우리는 OKR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에서 플로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목표 아래에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업무와 게시글 댓글이 활용되어야 하는지 직원들이 함께 인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OKR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업무를 잘 사용해야지 OKR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플로우까지도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공통된 목표 아래서 프로젝트 업무가 진행되고, OK를 남겨야 되다 보면은 업무와 게시글들을 잘 사용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록이 쌓이고,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점점 더 축적되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잘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자, 결국에 OKR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목적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우리 메인 담당자분들, 플로우를 잘 쓰게 만들어야 하는 메인 담당자 분들의 힘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 아래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도 명확히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경험, 과정, 그리고 노력들을 저장, 축적, 고도화, 성장시켜서 우리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다시피 플로우는 여러분의 그 과정을 도와드릴 거고요. 플로우를 사용하시다가 OKR을 적용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다면 언제나 그랬듯 플로우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고객센터 사용 문의하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팀, 교육팀이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미션을 한번 공유를 드리자면 연결의 힘으로 일을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입니다. 네, 플로우를 통해서 일을 쉽고 빠르고 공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과정의 노력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도록 항상 플로우 팀은 열심히 전력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OKR 가장 쉽게 적용하는 방법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강의,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